네, 이제 우리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어쩌면 이 부사적 용법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쓰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는데, 우선은 부사라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부사라는 것은 목적, 결과, 원인, 근거, 정도, 이러한 느낌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부사였잖아요. 우리 문장 안에서. 그래서 부정사가, 투부정사가 문장 안에서 이러한 느낌을 나타내주고 있다 할 때에 우리가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특이하게 독립부정사라는 게 또 붙게 됩니다. 자, 어쨌든 목적부터 보실게요. 아마 투부정사 전체 구문 중에서 얘를 제일 많이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라는 표현을 하실 때 우리가 to 뭐 이렇게 붙이죠. 오케이? 뭘 하지 않기 위해서 반대를 하시고 싶으시면 to 앞에다가 not to 이렇게 가시는 거고, 그래서 그는 그의 부인에게 주기 위해 꽃 몇 송이를 샀다. 자, 그러면은 샀다. 누가? 그가 샀어. 뭐를 샀어? 꽃 몇 송이를 샀어.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을 위하여 샀어? 주기 위해 샀어. 누구한테? 그의 부인에게.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부인에게 주다라는 이 부분이 꽃 몇 송이를 샀던 내 동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왜 샀어? 뭐 때문에 샀어? 이걸 주기 위해 산 거야. 그쵸? 그러면 그는 샀다. He bought 꽃 몇 송이를 some flowers. 자, 그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 To give to his wife. 그의 와이프에게 주기 위해서. Okay, he bought some flowers to give to his wife. Okay,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문장 뒤에서 붙게 되면서 뭘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Okay, 그는 모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 문을 잠갔다. 그는 문을 잠근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다 못 들어오게 하려고. 오케이. 그러면은 그는 문을 잠갔다. He locked the door. 뭘 하기 위하여? 자, 우리가 keep 누구 out 하면은 누구를 못 들어오게 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keep everyone out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그런 표현이죠. To keep everyone out. 모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to 위하여 lock the door. 문을 잠갔습니다. 이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to가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으로 쓰이는 형태. 자, 그 다음에 그냥 to 동사 이렇게 써가지고 뭘 위하여라는 뜻을 살리시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거를 내가 굳이 조금 더 길게 쓰고 싶다 하시면 in order to 라고 쓰셔도 되고요. so as to 라고 쓰셔도 돼요.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to 뭘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을 나타내는 to를 뭐뭘 하지 않기 위하여 하실 때는 not to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래서 in order to의 그 반대말은 in order not to, so as to의 반대말은 so as not to.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to 앞에다가 not을 붙여주시면 똑같다. 그냥 다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우리는 채증을 피하기 위해 일찍 출발했다. 우리는 일찍 출발했다. 뭘 하기 위해? 채증을 피하기 위해. We set off. set off 하다라는 건 출발하다. early, 일찍 출발했어요. 뭘 위해서? To avoid the traffic. traffic이 교통량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the traffic this morning was terrible. 오늘 아침 교통 체증 장난 아니었어. 그런 표현 하실 때 그냥 traffic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traffic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투부정사에다가 to에다가 동사를 넣어주셔도 되지만 in order to와 so as to로도 마찬가지로 쓰실 수 있다 그랬죠? We set off early in order to avoid the traffic. 똑같아. We set off early so as to avoid the traffic. 오케이? 뭐 이 셋 중에 누가 더 좋고 누가 덜 좋고 없습니다. 그냥 너무 많이 뭘 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하실 때 to 쓰셨다면 어쩌면 한 번은 in order to, 어쩌면 한 번은 so as to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다양해 보이니까 그런 거에 차이점은 좀 있겠죠? 자, 아까 마찬가지로 반대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이들을 깨우지 않게 하기 위해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조용히 말했어. 아이들이 깨지 않게 하려고. 자, 그러면 they spoke quietly. 그들은 조용히 말했어. To wake the children 하면 아이들을 깨우기 위하여가 되잖아요. 그럼 깨우지 않기 위하여 하려면은 not
to wake the children.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in order not to와 so as not to로 바꿔주시면 돼요. They spoke quietly in order not to wake the children. They spoke quietly so as not to wake the children.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in order to, so as to, 그냥 to 다 똑같은 표현이었다. 어쨌든 부사적 용법에서 이 아이, 뭘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을 가지는 이 아이를 가장 많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쓰실 거기 때문에 좀 잘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외에 또 이제 간단하게 우리 부사적 용법으로 무엇이 있나 보실게요. 뭘 해서 봤더니 뭘 하더라. 결과인 거예요. 동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투부정사의 결과가 났네?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날 아침에 깨서 보니 유명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그러면 제가 잠을 자다가 딱 깼어. 깬 후의 결과가 뭐예요? 헉, 내가 완전 유명해져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때 어떻게 해가? I awoke, 깼다. One morning. 어느 날 아침에 I awoke one morning. 그 다음에 투부정사 붙여 to find myself famous. 내 자신이 유명해졌다는 것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만약에 이런 문장을 보시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 깨서 내가 깨는 행동을 해서 봤더니 결과적으로 내 자신이 유명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 주시는 부사적 용법이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보실 용법은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있는 문법이니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붙으면서 아니 그러면 어느 경우에가 뭐뭘 위해서고 어느 경우에가 결과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앞뒤 문장을 문맥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가장 적절한 뜻이 어떻게 될지를 좀 결정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원인, 뭐뭘 하니, 뭐뭘 하다.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너를 귀찮게 해서 미안해. 그럼 어떻게 표현해? 난 미안해. I'm sorry. 그 다음에 to bother you 이거예요. 내가 너를 귀찮게 하다니 미안해. 그래서 원인을 나타내는 거지. 내가 미안해. 왜 미안해? 내가 너를 귀찮게 해서. 그래서 보통은 이런 원인은 우리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형용사들 있잖아요.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형용사들 뒤에 많이 붙습니다. 오케이? I'm so glad to see you. 너를 보니 참 기쁘다. 이런 식으로 감정 우리 형용사들 뒤에 많이 붙어요. 오케이? 자, 이유 판단의 근거. 이거를 하는 걸 보니 라는 그 어떤 결과를 그 판단을 했던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그는 정직함이 틀림이 없어.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더니 아, 그가 정직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 라는 거잖아요. 그가 정직하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했던 거. 그가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 투부정사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He must be honest. 그는 정직함에 틀림이 없어. 우리 must 용법 이제 아시죠? 강한 추측. He must be honest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오케이?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얘가 근거가 돼서 그가 참 정직하다라는 나의 결론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유나 판단의 근거를 나타낼 때에도 투부정사가 붙는다. 오케이? 정도, 뭐뭘 하기에는 뭐뭐 하다라는 표현. 자, 이 물은 마시기에 좋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물은 뭐 농작물한테 우리가 물을 주거나 아니면 뭐 세차를 할 때 그럴 때는 참 좋은 물인데 식수로 쓰기에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식수로 쓰기에는 좋지 않아. 그렇게 정도를 나타낼 때도 투부정사를 써요. This water is not good. 좋지 않아. 뭘 하기에는 좋지 않아? To drink 이거 되는 거죠. 그래서 정도를 drink라는 것을 하기에는 not good 그렇게 좋지 않다. 오케이. 그곳은 여행하기엔 위험하다. 그러면은 그곳은 위험해. 그냥 무조건 100% 위험해가 아니고 어쩌면 다른 거는 괜찮아. 뭐 살아가기는 괜찮은데 여행이라는 걸 하기에는 위험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정도를 나타내 주니까 여행하다라는 아이를 투부정사로. 그래서 This place is dangerous 라고 끝내면 이 지역은 그냥 무조건 위험한 곳이 되는 건데 다른 거는 몰라도 to travel 여행을 하기에는 이렇게 정도를 나타내주는 투부정사의 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용법들을 좀 보셨죠. 우리 투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일 때는 목적, 원인, 결과, 뭐 정도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문장들을 보시면서 문맥상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를 좀 결정하셔야 되겠네요.
자, 독립부정사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없고요. 얘는 그냥 선생님들께서 암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선은 제가 교재에 쫙 드렸죠? 선생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아이들만 묶어서 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의 돈을 훔쳤다. 그럼 그 솔직히 말해서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To be frank with you. 뭐 frankly speaking이라는 표현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표현이 있지만 to be frank with you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하나의 독립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워주셔야 되겠어요. To be frank with you, 솔직히 말해서 I stole your money. 내가 너 돈 훔쳤어.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문법에서 우리 그 문장에서 써주실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독립 부정사는 또 마찬가지로 암기 암기 다 하셨다 하면은 넘어가실게요. 자, 의미상의 주어. 자, 이거는 뭐냐면 to 부정사라는 것이 뭡니까? 어쨌든 지금 to에다가 동사가 붙여 있는 거잖아요. 그 동사라는 거는 행동이기 때문에 또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동사의 행동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to 부정사의 주어는 누구냐? 이 to 부정사 안에 있는 행동을 하는 거. 이 to 부정사 안에 상태는 누구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냐? 이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는 문장의 주어와 이 to 부정사의 주어가 같은 경우입니다. 나는 그 집을 사고 싶다. I want to buy the house. 자, 이 want, 뭐뭘 하고 싶다라는 이 동사 want의 주체는 누구예요? 누가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I want. 그쵸? 그 다음에 집을 사. 이 집을 사는 거는 누가 사는 겁니까? 내가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이 to 부정사의 주어를 따로 적어줄 필요가 없었죠. 왜냐면 이미 이 문장 안에 있는 주어가 이 to 부정사의 주어와 같기 때문에 want를 하는 것도 나고 buy를 하는 것도 나인 거죠. I want to buy the house.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목적어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는 나에게 운동을 하라고 권유했다. 자, 의사는 권유했어. 나에게 운동을 하라고. The doctor advised me. 나에게 권유했어. 의사가. The doctor advised me. 뭘 하라고? To exercise. 운동하라고. 자, 그러면 advise를 한 거는 누구의? 권유를 한 거는 doctor. 그렇지만 exercise를 해야 되는 거는 닥터가 아니라 나잖아요. 나한테 운동하라 했으니까 exercise를 하는 건 나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 문장의 얘는 목적어죠.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 이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주어가 되는 경우네요. Okay, the doctor advised me to exercise.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의 주어가 투부정사의 주어와 같거나 문장의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주어가 되거나 할 때는 또 다시 이 투부정사의 주어를 따로 쓰실 필요는 없죠. 이미 문장 안에 주어들이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쵸? 그런데 자, 이런 경우 어떤 특정인이 아닌 일반인이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자,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누가 공부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It is difficult to study English. 자, 이거는 지금 선생님 딱 보시면 어려워. 뭐가 어려워? 영어로 공부하는 게 어려워. 공부하다 study English를 주어 자리에 넣어야 되는데 투부정사 주어가 되게 되면 보통 가짜 주어 놓고 진짜 주어는 뒤로 뺀다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상태로 써놓은 거고 그래서 to study English가 사실은 진짜 주어고요. 어쨌든 study English를 누가 하는 겁니까? 너가? 내가? 그가? 그녀가? 어떤 특정인을 딱 찍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참 어렵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인지를 딱 집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때 일반인이니까 그럴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빼버리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어 따로 안 잡혀 있죠. 오케이.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주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도 아니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도 아니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도 아닌 경우 따로 써줘야 돼. 그때는
for 목적격 누구 여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for 누구 to 부정사 이렇게 넣어주세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어렵다. 자, 아까는 내가 없이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냥 일반인화 시켜서 갔기 때문에 따로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이제 딱 잡았어.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참 힘들어. 내가 영어 공부하는 거 어려워. 이렇게 공부하다라는 주체를 나라고 잡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It is difficult to study English 하면은 일반인 주어가 되는 거고 It is difficult to 부정사 앞에 for me to study English 하면은 내가 영어 공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to 부정사 앞에 어떤 특정한 주어를 내가 따로 잡고 싶다 할 때는 for 누구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It is difficult for her to study English. 그녀가 영어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It is difficult for him to study English. 그가 영어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for 누구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주시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for만 들어가지 않고요. 가끔 of 목적격에 쓰일 때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주셔야 되는 경우는 거의 한 95% for 목적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of 목적격으로 써주실 때는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앞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나를 도와준다니 당신은 정말로 친절합니다. 너 정말 친절해 라고 얘기했잖아. 너가 정말 친절하다라는 나의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너가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보니 그쵸? 이건 지금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었죠. 판단 근거의 원인.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보니 너 정말 친절하다. 그렇게 친절하다라는 것 같은 사람을 꾸며주는 성질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오고 그 뒤에 우리가 투부정사를 붙여주실 때에는 보통은 누가 뭘 하다라는 표현을 해주실 때 for 누구가 아니고 of 누구. It is kind of you to help me.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you are so kind. You're so kind to help me. 하셔도 돼요. You're so kind to help me. 너가 나를 도와준다니 너 참 착하구나 하셔도 되는데 It is kind of you. It is nice of you. It is gentle of you 이런 식으로 it is 다음에 형용사 사람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넣고 of 넣고 you나 him이나 her이나 이렇게 누구를 내가 지칭하는지 잡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붙여주게 되면 이 to 부정사를 하는 거를 보니 이 사람은 참 요렇구나 라는 느낌이에요. 진짜 많이 씁니다. You're so kind도 있지만 it is kind of you to help m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요거는 조금 입에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 문장으로 그냥 외워주세요. 그 외의 따로 우리가 주어를 잡아주셔야 되는 경우에서는 거의 대부분 for 목적격. It is kind of you to help me. It is nice of you to call me. 나한테 전화하다니 정말 착하네. 오케이, 그래서 많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었다. You're kind to help me.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지만 이렇게 쓰시는 게 아마 훨씬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는 자, 마찬가지로 to에다 동사가 오는 거기 때문에 동사는 주체도 필요하지만 주어도 필요하지만 동사기니까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얘가 지금 어느 시제냐? 그건 뭘 보고 아시냐? 우리가 보통 to는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그냥 붙여주시죠. 이렇게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여주시는 경우는 그 문장에 있는 동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 문장에 있는 동사를 보셨더니 그 문장의 동사가 현재면 투부정사도 현재, 문장에 있는 동사가 과거면 투부정사도 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to에다가 동사 원형이 있는 경우에서는 문장의 시제를 따라가요. 나는 책을 읽고 싶다. 나는 뭘 하고 싶어? 뭘 하고 싶어? 책 읽고 싶어. I want. 뭘 원해? To read a book. 요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to 다음에 read라는 동사 원형이 그대로 왔죠? 그럼 이 시제는 뭐라고? 앞에 있는 시제를 따라간다고. 이 앞에가 시제가 지금 현재잖아요. 그럼 얘도 현재 시제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도 지금 현재고 책을 읽는 것도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런 경우 나는 그에게 말하고 싶었다. 자, 나는
원했었다. 과거죠. 그 다음에 그에게 말하다. 그럼 I wanted. 그 다음에 to talk to him. 그에게 말을 하고 싶었었다. 이런 경우도 to에다가 지금 동사 원형 오면 문장에 있는 동사의 시제를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얘 지금 과거니까 얘도 과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도 과거고 그에게 말을 했던 것도 과거고. 오케이. 그래서 앞에 있는 시제를 따라가게 됩니다. to에다가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그런데 to에다가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pp가 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to 부정사가 to에다가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pp가 왔다. 그럴 때에는 동사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녀와 함께 일했던 것이 기쁘다. 그녀와 함께 일했던 것이 기뻐. 누가 기뻐? 내가 기쁜 거잖아요. 지금 그 소리는 없지만 나는 기쁘다. I am happy. 왜 기뻐?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랑 감정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붙게 되면은 이러한 감정이 생긴 거예요. I'm happy to have worked with her.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to에다가 have pp 왔네. 그럼 이 시제는 무슨 시제냐? 앞에 있는 동사보다 한 시제 앞선다. 지금 앞에 있는 동사 am으로 현재잖아요. 그럼 얘는 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기쁜 거는 지금 기쁜데 그녀와 일을 했던 거는 과거에 일을 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녀와 과거에 일을 해서 현재 내가 지금 기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I am happy to work with her. 그냥 동사 원형이 왔어? 그러면 기쁜 것도 지금 기쁜 거고 그녀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를 지금 보셨네요. 그래서 이 to 부정사라는 거는 어쨌든 동사기 때문에 시제도 신경 써주셔야 되고 주어도 신경 써주셔야 되고 뒤에 전치사가 붙는 형용사적 용법인지 그리고 명사는 내가 동명사를 써야지 맞는 건지 아니면 to 부정사를 써야지 맞는 건지 이런 것들 좀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투부정사는 뭐 제가 강조를 더 이상 해드릴 필요 없이 중요한 문법이니까 완전히 내 거 만들어주시고 내 거 됐다 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도록 하실게요.